반갑습니다. 김영성입니다. 오늘 강의할 부분은 이제 물의 소독 그리고 바로 이제 건강 검진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물은 가장 중요해요. 우리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몸의 66%가 물이다. 그 이유가 바로 물은 물질을 잘 녹이고 운반한다 이거예요. 그 비열이 큽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시로 물을 먹어요. 보통 하루에 1.5리터 정도를 마십니다. 물론 배설하기도 합니다. 배설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물은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면은 앞에서 배웠듯이 비열이 커서 온도 변화가 적다. 그래서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리고 극성 용매이기 때문에 많은 물질을 잘 녹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영양분을 운반해 가지고 우리 몸을 돌리고 영양소를 조직 세포한테 전달해 주고, 그리고 바로 뭐냐면 노폐물을 배설할 때까지, 여기까지가 우리 몸의 물의 작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먹는 물은 깨끗해야죠. 굉장히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의 소독을 지금 배우겠습니다. 2번 정수 과정 나왔죠. 1번 물의 중요성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정수 과정은 그림 나왔어요. 그림하고 표를 같이 보시면 돼요. 일단 물을 모아야죠. 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냥 편안하게 물을 모읍니다. 물을 모으는 게 바로 거기 나와 있는 치수장입니다. 치수장. 강이나 저수지에 물을 퍼 올립니다. 퍼 올려요. 그 침사지, 사자가 모래 사자입니다. 침사지 그러면 가라앉히는 뜻이죠. 모래를 가라앉혀. 그러니까 뭐냐면 좀 큰 것들을 가라앉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치수장으로 지나서 침사지에 오면은 흙, 모래 등 고형 성분. 그 고형 성분이 뭐냐면 쉽게 말해가지고 고체 물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물질을 가라앉혀 제거하는 것이 침사지예요. 그럼 침사지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미세먼지, 미세세균도 있겠죠. 이런 걸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약품을 투입해야 됩니다. 약품하고 미세한 먼지나 세균 같은 것들, 미세 입자들을 엉켜가지고 가라앉히게 해줘야 돼요. 여기가 약품 투입실입니다. 약품 투입실 보면은 가라앉지 않은 미세한 입자를 엉키게 하는 산화제와 응진정 약품 그랬죠. 그냥 뭔가 약품을 집어넣어가지고 아주 작은 미세물질을 엉켜가지고 뭉쳐가지고 가라앉힐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황산알루미늄, 수산화칼슘을 투입한다는데 그것까지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가 바로 좀 전에 얘기했죠. 침사지는 어느 정도 큰 것들이에요. 어느 정도 큰 것들인데 이제 미세먼지가 엉켰는데요. 이걸 또 가라앉혀야죠. 거기가 침전지입니다. 침전지. 응집제에 응집된 미세먼지 혹은 흡착된 세균을 가라앉히는 데가 침전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여과지입니다. 여과지는 왜 여과가 필요하냐면 약품이 투입됐죠. 그 다음에 미세먼지 가라앉혔지만 그나마 좀 남아있는 게 있겠죠. 그래서 여과지가 필요해요. 그 여과지 보시면은 모래자갈, 우리 아주 옛날에는 어떤 시라고 했으면 이런 거 한번 해보신 적 기억나실 거예요. 뭐가 있냐면은 여기가 자갈, 그 다음에 모래 위에 여기에 숲 같은 거 집어넣죠. 그 다음에 흙 이래가지고 거꾸로네요. 죄송합니다. 자갈이 맨 위죠. 그 다음에 모래, 그 다음에 진흙, 그 다음에 모래, 그 다음에 여기에 숯 이런 거 집어넣어가지고 물을 쭉 해가지고 흙탕물이 깨끗한 물로 바뀌는 거, 이런 거 옛날에 이제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실험한 걸로 기억납니다. 어쨌든 이런 게 정수 원리잖아요. 이게 바로 여과지예요. 이게 여과지라는 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모래 자갈을 통과시켜 남아있는 미세 입자를 제거하고 냄새도 없애줍니다. 냄새. 여기에 이제 숯 같은 게 좀 있겠죠. 냄새를 없애요. 자,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조심해야 될 게 이 염소 소독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물 틀 때 뭐 소독약 냄새 난다는 거죠. 이게 염소 소독이에요. 염소 소독을 하는 이유가 뭔지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염소거든요. 염소 소독을 하게 되면 염소를 물에다 녹이면은 하이포화 염소산이라는 게 생겨요.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하이포화 염소산이라는 게 생기면서 남아있는 세균을 죽여요. 남아있는 세균을 죽입니다. 파괴시켜버려요. 그리고 얘가 좀 사실은 약간의 발암물질입니다. 발암물질 먹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끓이면 없어집니다. 끓이면 날아가요. 그래서 먹을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이 염소의 작용입니다. 물론 값이 싸고요. 얘는 잔류 효과가 큽니다. 잔류 효과. 잔류 효과가 뭐예요? 그러면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까지 계속 오면서 우리 상수도 안에 있는 세균들까지 다 죽여버려요.
이게 바로 염소소득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염소소득합니다. 값이 싸고 잔류효과가 큽니다. 한때는 이제 수영장 가면 이제 소독약 냄새가 났잖아요. 그게 바로 이 염소소득입니다. 단점을 얘기하면은 발암물질이 생기네. 근데 얘는 끓이면 날아가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염소소득 거기 나왔죠. 염소나 오존인데 오존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 먼저 우리 이제 그 상수도관이니까 염소 소득해가지고 집에까지 계속 온다. 현재까지도 그렇게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배수지 깨끗한 물을 이제 각각 파이프로 나눠가지고 집으로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까지도 나오고 염소가 남아 있으니까 세균을 죽여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어떤 좀 좋은 아파트라든지 혹은 요즘 와서 수영장 같은 데는 염소 소독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냄새가 나죠. 뭐 이런 거 나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 나와 있네요. 바로 오존이나 바로 뭐냐면은 자외선 소독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204페이지 보면 염소 소독 나왔죠. 세균 살균하는 거 원리 나와 있죠. 염소가 물에 녹아 생성된 하이퍼 염소단, 얘가 강한 산화력, 그래서 세균을 죽인다고 했죠. 그리고 장점 좀 전에 얘기했던 겁니다. 비용 적게 들죠. 소독 효과가 지속되죠. 단점 얘기했죠. 발암물질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존 자외선을 해요. 오존 소독이나 자외선 소독은 냄새 안 납니다. 깨끗합니다. 세균도 다 죽여요. 다 죽입니다. 거기 나와 있죠. 뭐가 나와있냐. 장점, 염소보다 훨씬 살균력이 큽니다. 훨씬 더 세균을 잘 죽일 수가 있어요. 단점은요, 거기까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물을 이렇게 받아놓고 있고 오존이나 자외선 살균하면 그 물에 있는 건 다 죽어요. 근데 이 물을 다시 흘립니다. 그러면 오존이나 자외선은 거기 없어요. 그럼 파이프라인에 있는 상수도 파이프라인에 있는 세균은 죽이지 못합니다. 딱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단점은 거기 나왔죠. 물에 남지 않아 소독 효과가 지속적이지 않다. 그래서 그 저장된 물만 소독하는데 거기는 바로 염소 소독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 오존이나 자외선 소독합니다. 요즘은 수영장 같은 데 대부분 오존 소독을 많이 합니다. 오존 소독.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물의 소독 방법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럼 소독하는 이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서 이겁니다. 그리고 염소 이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 큽니다. 잔류 효과가 크다. 이거 싸다. 이거예요. 그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이제 세제 들어가겠습니다. 세제는 뭐 간단해서 이제 뭐 빨래 빠는 거죠 뭐. 세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비누하고 합성세제. 비누 폐식용으로 뭐 직접 만들어 보신 분 있죠? 만들어서 직접 사용하신 분들. 바로 폐식용에다가 양잿물, 수산화탄 이렇게 섞어가지고 사용하잖아요. 자, 비누는 우리가 보면 때를 벗깁니다. 때를 벗겨요. 기름때 잘 벗기죠. 물에 잘 녹죠. 비누는 물하고 기름하고 둘 다 친합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거기 나왔죠. 친유성기, 친수성기. 이런 식으로 비누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왔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여기가 친수성입니다. 여기가 친유성이에요.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비누는요. 여기가 친수성기는 물하고 친하고 그 다음에 친유성기는 기름하고 친하다. 기름하고 친한 건 주로 탄소, 수소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비누하고 합성세제 비교한 거 거기에 나온 표를 보시겠습니다. 비누는 조심할 게 있습니다. 비누는요, 염기성이에요. 염기성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단백질을 녹입니다. 단백질을 녹여요. 그러니까 모지 있죠, 모직. 털로 만드는 것. 이거 비누로 세탁하면 그냥 망가지죠. 큰일 나죠. 모직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모직은 절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오로지 식물성 섬유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합성세제는 원리는 얘랑 비슷해요. 여기만 틀리거든요. 여기만 틀려요. 그냥 여기만 틀리다고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합성세제는 중성입니다. 중성이니까 다 사용 가능해요. 모직 사용 가능하죠. 그냥 섬유질 성분, 식물성 사용 다 가능하죠. 중성세제니까. 그리고 하다못해 얘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물에 잘 녹아가지고 사라져버리고 거품도 잘 발생하지 않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로 요즘은 합성세제를 세탁기에 많이 사용하고 있죠. 합성세제 또 하나 지하수에도 굉장히 물이 쉽게 말해가지고 세탁이 잘 됩니다. 비눗물은 지하수에 세탁이 잘 안 돼요. 바닷가 근처에 나오는 물들로 이제 비누칠해서 사용하다 보면
비누 거품이 잘 발생하지 않고 깨끗이 씻은 느낌이 안 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비누는 지하수 같은 것에 사용하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얘는 중성이기 때문에 다 사용 가능하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거는 뭐 미셀 구조, 마이셀인데 미셀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달라붙는 거, 바로 달라붙어 가지고 때를 갖다가 바로 구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둥둥 떠 가지고 그게 바로 빠져나가는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거기는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20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확인 문제 있네요. 우리 여지까지 했던 거 6정부터 해가지고 비누까지 12문제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번 전통적 방법의 6정은 선변 및 인이교배죠. 인이교배. 물론 돌연변이까지도 바로 뭐냐면 전통적 6정 방법이었습니다. 전통적 2번 전통적 6정 방법의 단점 얘기했죠.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우수한 형질 얻기 위해서 여러 번 세대를 거듭해야 되니까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죠. 3번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생명의 종 다양성이 증가한다는데 오히려 GMO는 그것만 살아남죠. 종 다양성을 감소시킵니다. X입니다. 4번 물의 정수 과정 중 염소 소독하는 건 잔류효과예요. 잔류효과가 가장 크고 세균을 죽이는 겁니다. 거기 답은 물속에 남아있는 세균을 죽인다. 이것도 답이에요. 하지만 거기 외에 한 가지 답을 더 추가하겠습니다. 잔류 효과가 크다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물 소독 방법은 바로 염소 소독 외에 또 한 가지가 있었죠. 오존과 자외선 소독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소독한다는 건 세균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답은 물속에 남아있는 세균을 죽인다는데 굳이 세균을 죽이는데 염소 소독을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잔류 효과가 크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비료에 살면서 이거 한 번쯤은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질소 칼륨입니다. 6번 가공식품은 반드시 유통기한을 표시해야죠. 유통기한 지난 거 먹으면 지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7번 에너지를 얻는 3대 영양소, 주 영양소죠.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입니다. 8번 부영양소도 3가지가 있었죠. 물, 무기염료, 비타민이죠. 8번 답 물, 비타민, 무기염료입니다. 9번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활동대사량. 가만히 있으면서 생명유지는 기초대사량. 두 개를 합친 걸 일일대사량이라고 했습니다. 10번 숙주가 있어야 물질 대사가 증식하는 것은 바로 바이러스죠. 바이러스는 뭐가 없다고 했죠? 효소가 없다고 했죠? 핵산은 있습니다. 자기 복제 가능해요. 그리고 겉에 막이 인지질 이중층이 아니라 단백질 막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1번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을 뭐라고 하냐면 항원이죠. 남의 거 항원. 병원체니까 항원이에요. 병원체의 원자만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걸 갖다가 제거하는 물질을 항체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항원, 항체입니다. 12번 비누로 모직을 세탁할 수 있다? 아니죠. 비누 염기성입니다. 단백질 제거합니다. 모직은 중성세제인 합성세제로 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첨단과 과학질병 중에 건강진단만 하겠습니다. 건강진단 지금 요즘 매년 이제 많이들 건강진단 하시죠. 저도 이제 어제 건강진단 했었는데요. 건강진단은 왜 하냐면은 우리 몸의 기능이 어떤지, 떨어지는 게 있는지, 암이 있는지, 혹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 이런 거 갖고 우리 건강진단, 또 하나 고혈압 이런 것도 측정하죠. 그럼 그런 건강진단을 측정하는 기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좀 간단한 거에서 복잡한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기본 진단과 첨단 진단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지금 배우실 거예요. 맨 처음에 나온 게 기본 진단 장치입니다. 일단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가면 많이 보는 거죠. 청진기 있습니다. 청진기는 심장박동이죠. 그다음 폐음, 장음, 혈관음 이런 걸 드는 거예요. 이걸로 이래가지고 바로 뭐냐면 폐렴, 호흡계 이런 거, 순환계 이런 거 이상인가 확인하는 겁니다. 혈압계 뭐 아시죠? 여기다 이렇게 대가지고 압박 꾹 눌러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그냥 집어넣어서 디지털 혈압계도 있는데 혈압계 원리는 좀 이따 한번 할 겁니다. 팔의 압박 부분들에 가면 혈액이 흐르지 않게 했다가 서서히 불면서 혈액이 흘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혈압, 가장 낮은 혈압 그걸 찾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120에서 80 사이가 정상이죠. 120보다 더 많으면 고혈압이에요. 120보다 떨어지면은 이제 저혈압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시경. 내시경은 직접 들어가가지고 보는 거죠. 내시경은 가닥이 이렇게 두 가닥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두 가닥. 두 가닥으로 되어 있어. 하나는 뭐냐면 빛을 내요. 빛. 하나는 빛을 내고 하나는 렌즈가 있어가지고 직접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 몸속을 볼 수 있는 게 내시경이에요. 그래서 가는 두 바늘의 광섬유 있죠. 하나는 빛, 하나는 렌즈로 수집한다는 거예요. 이걸 영상 처리해가지고 위암, 소화기 질환 이런 거 알아내는 게 내시경입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진단입니다. 그러면 첨단은 훨씬 더 복잡하겠죠. 첨단은 훨씬 더 복잡하고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까지 보여줍니다. 절개를 하지 않고도 우리 몸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일단 그 첫 번째 나오는 게 X선 촬영기입니다. X선은 렌트겐이 알아낸 거지만 어쨌든 X선은 우리 몸을 통과할 때 뼈 같은 것이 하얗게 나타나요. 하얗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X선으로 보면 우리 뼈를 볼 수 있고 가슴을 찍어 폐를 볼 수가 있죠. 직접 절개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선이 물질 통과할 때 흡수된 정도가 다른 것을 이용한 겁니다. 그리고 X선은 그냥 바로 한 방향이에요. 앞에서만 이렇게 빡 찍는 거죠. 그래서 거기 뼈의 골절, 폐결핵, 폐암을 진단할 수 있다 알아두시고요. 초음파 진단기는 여기서 음파, 소리를 이용한 겁니다. 초음파 제가 말씀드렸죠. 진동수가 얼마 이상을 했죠? 2만 헤르츠 이상입니다. 2만 헤르츠 이상. 이걸 가지고 우리 초음파라고 해요. 음파 중에서. 초음파는 음파니까요. 고체, 액체, 기체를 통과할 때 속력이 다 다릅니다. 그 속력을 반사되어 오는 속력을 측정해 가지고 내부에 있는 장기를 갖다가 바로 모형화 시켜서 우리 눈으로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영상화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초음파 진단기 보면 체내 초음파 투과 속도가 다른 것을 이용해서 영상화한다. 초음파를 이용해서 장기 형태의 태아, 특히 태아 사진 많이 찍죠. 태아의 바르 상태의 혈액의 흐름이에요. 이건 기출 문제입니다. 시험에 나왔던데요. 이쪽은 좀 유심히 봐두시기 바랍니다. 초음파, 음파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CT가 있네요. CT는 이제 X선 촬영인데요. X선하고 똑같은데 X선은 한 방향이죠. CT는 돌려가면서 여러 방향입니다. 돌리면서 X선으로 여러 방향을 찍는 것이 CT예요. 우리 컴퓨터 단층 촬영이라 해가지고 여러 방향을 투사해가지고 횡단면, 잘라본 거죠. 횡단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뇌, 뼈, 심장 등의 장기 이상 여부를 알 수 있는 게 CT 촬영입니다. CT는 X선, 옆에 있는 X선 촬영과 똑같이 X선을 이용한다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MRI, 자기 공명장치죠. 요즘은 이제 MRI도 많이 찍으시는데, 자기 공명장치는, 자기장과 자기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럼 자기장이에요. 자기장과 고주파를 이용합니다. 자기장과 고주파를 이용하고 또 하나, CT보다 훨씬 더 횡단면이나 여러 단면, 종단면까지 다 보여줍니다.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역시 뇌, 근육, 인대 이런 거에 이상 여부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훨씬 더 자세히 진단이 됩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발전된 게 펫입니다.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장치. 양전자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양전자를 이용해가지고 암인지 아니면 이상 있는 부분이 색깔이 다르게 나옵니다. 색깔이 다르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상 있네 라는 걸 확연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뇌의 기능, 암의 분포 및 전이 상태, 치매를 진단합니다. 요즘은 MRI하고 펫을 같이 융합하는 쪽으로 가가지고 훨씬 빠르고 정확한 사진을 보게 해줍니다. 일단은 가서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 첨단 진단 장치인데 이 분야에서는 초음파가 나왔어요. 초음파가 나왔고 다른 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다른 건 아직 안 나왔는데 제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게 바로 거기 나와 있는 3번 혈압계의 원리입니다. 혈압계의 원리에서는 혈압이 얼만데 라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요, 그 정맥과 동맥이 있죠. 동맥은 혈압이 높고 정맥은 혈압이 낮아요. 그래서 동맥은 이렇게 혈압을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동맥은 혈압이 높고 정맥은 혈압이 낮아요. 그래서 우리가 혈압을 쟀다 보면 동맥과 정맥 때문에 높았다 낮았다 이런 데가 나타나요. 그래서 동맥은 혈압이 높고 정맥은 혈압이 낮은데 이거예요. 그럼 높을 때가 120, 낮을 때가 80 이 정도가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혈압계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여기를 압박봉대로 심하게 꽉 눌러요. 꽉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피가 안 흘러요. 피가 안 흐르니까 그 압박봉대로 더 그 압력을 크게 주겠죠. 그럼 피가 안 흐릅니다. 피가 안 흐르니까 청진기에서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서서히 풀어줍니다. 서서히 풀어주니까 여기서 딱 드디어 쿵 하고 소리가 나요. 왜요? 막혔던 피가 이제 통과되는 거예요. 그때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뚝 풀어주면 이제 나머지 어떻게 냐 바로 피가 흘러요. 동맥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마지막 역입니다.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또 어떻게 돼요? 완전히 낮아져 버리죠. 완전히 낮으니까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요때 마지막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처음 소리 듣는 거, 마지막 소리 듣는 거. 이걸로 혈압을 우리가 측정하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 사람의 혈압은 120에서 80이네요. 그렇죠? 여기가 120, 여기가 80.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A에서 B 나오죠? A에서 B는 아직도 뭐냐면은 혈압 120보다 훨씬 압력이 높아요. 혈액이 안 흐릅니다. B, C요. 혈압이 여기서 처음 소리가 난다고 했죠. 바로 혈압이 압박대 압력보다 높아져가지고 혈액이 흐릅니다.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다가 여기서 마지막 소리가 난다고 했죠. 여기는 너무 낮으니까 이제 소리가 안 들립니다. 역시 계속 흐르고요. 그래서 최고혈압, 최저혈압 이렇게 측정하는 거예요. 그 정도만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만약에 이런 게 문제 나오면 아 여기하고 여기 우리가 마지막으로 찾으면 이게 바로 뭐냐면 혈압이네 이렇게 찾으면 되고 이게 훨씬 높으면 고혈압입니다. 고혈압. 이게 훨씬 낮으면 저혈압이에요. 고혈압, 저혈압 둘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정상 혈압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적 진단이 있습니다. 화학적 진단이라는 건 뭐냐면 화학하면 뭔가 변한다는 거예요. 뭔가 변한다. 화학약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학적 진단에 혈액검사가 있습니다. 혈액검사, 우리 이제 피검사 하잖아요. 피검사 되면 혈구 같은 거 수치, 혈구가 얼마인데 몇 개인데 이런 걸 재요. 그래서 혈구 보이죠?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그림이 안 나와서 제가 잠깐 언급시켜 드리면은 적혈구는 이렇게 원반 도넛 모양처럼 생긴 게 적혈구입니다. 혈소판은 실제로 우리가 공기에 노출되면 파괴돼서 못 보거든요. 근데 굳이 보여주면은 뭐 이런 조각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백혈구는 핵이 있습니다. 적혈구는 핵이 없어요. 이게 바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의 모형입니다. 이렇게 모형을 보여드렸는데 이런 그림이 안 나와요. 그냥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적혈구가 뭐 한다고 했죠? 산소 운반입니다. 산소 운반. 그러니까 적혈구가 적어요. 그럼 산소 운반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빈혈 작용이 나타나죠. 빈혈이. 자, 백혈구입니다. 백혈구는 뭐냐면 앞에서 했죠. 식균 작용. 무슨 얘기예요? 대식세포에 대식세포. 누군가 잡아먹는 거예요. 세균이 들어오면 잡아먹어요. 근데 백혈구가 너무 증식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내 몸을 갖다가 남의 걸로, 즉 항원으로 병원체로 인식해가지고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백혈병입니다. 이게 백혈병이에요. 혹은 뭐가 있냐면 상처난 곳 있죠. 상처난 곳으로 세균이 많이 들어오죠. 그럼 얘네들이 와서 싸웁니다. 싸워가지고 고름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런 걸 우리가 들 수 있어요. 바로 백혈구가 증식 많아진다는 얘기는 백혈병이거나 상처난 곳 여기입니다. 그래서 세균 감염, 백혈병 의식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혈소판은 뭐 하는 역할을 하냐면요. 이게 혈소판인데 지혈입니다. 지혈. 그러니까 우리 상사한테 딱지게 만들어지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지혈을 하는 건데 혈소판이 너무 적잖아요. 그럼 지혈 작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 중에 여성은 이제 없습니다. 남성 중에 뭐가 있냐면 혈우병이라고 있죠. 혈우병. 지혈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얘는 혈우병 환자는 상처가 나면은 세포가끼리 달라붙을 때까지 계속 수혈을 해주죠. 예,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혈구는 그래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들 수가 있다. 이걸 가지고 혈액 검사한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혈장이 나옵니다. 혈장은 액체예요, 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혈관에 이렇게 흐르는 게 피죠. 이 피의 성분 중에 우리가 배운 혈구가 있죠, 혈구. 이 안에 혈구, 얘네들 이 혈구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나머지 액체 성분이 혈장입니다. 나머지 액체 성분이 혈장이고 혈장의 거의 대부분이 물이에요, 물. 물, 영양소, 노폐물로 되어 있습니다. 노폐물. 자, 여기에 영양소가 있다 그죠? 영양소의 대표적인 것이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혈장을 검사했더니 포도당이 너무 많아. 포도당이 너무 많다. 이거는 뭐 밥을 좀 전에 먹었구나. 그것도 돼요. 하지만 밥을 안 먹는데도 계속 이 상태다 그러면 이건 뭐로 의심합니까? 당뇨병이죠. 당뇨병. 당뇨병이 의심되는 겁니다. 당뇨병. 그리고
지방성 콜레스테롤, 이게 고지혈증입니다. 고지혈증. 이런 걸 검사하는 게 혈장이에요. 그 다음에 많이 하시는 게 소변 검사죠. 거기 나와 있죠. 크로마토그래피. 크로마토그래피는 뭐냐면 원리가 이렇게 돼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물에다가 이제 그 거름종에 이렇게 잉크를 찍으면 물이 쭉 빨아올리면서 여러 개 이렇게 색소로 분리가 되죠. 이게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줌 검사할 때 그 띠 모양 가지고 가서 검사하시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크로마토그래피예요. 그 직접 소변을 검사하기도 하고요. 이런 걸로 신장 기능 이상, 뭐 그 결석증이라는 거예요. 결석, 요로증, 결석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소변 검사를 할 수 있고요. 종양 표지자 검사는 뭐냐면은 실제로 뭐냐면 그냥 종이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하나 뭐냐면은 피를 가지고 검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종양에 대한 체내 증가냐, 종양이 쉽게 말해서 암이죠, 암. 나중에 이게 악성 종양이 암입니다. 종양에 대한 체내 증가 혹은 감소, 특정암 같은 거를 검사하는 것이 종양 표지자 검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뭘 했냐면요. 앞부분부터 해가지고 건강 진단했죠. 그리고 또 뭐 했냐면은 물에 소독했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물의 소독은 물을 깨끗이 이용하는 것. 이거예요. 그럼 건강 진단은요. 내 병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 이게 결론이에요, 사실은. 결론인데 그러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이용하느냐. 그 나왔던 거 초음파 나왔다고 했습니다. 초음파. 그리고 좀 예상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 혈압기의 원리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